오늘은 혼자 마시기 좋은 와인 어디 없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트리밍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선물로 주기 좋은 칠레 와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5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 두 번째, 혼술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세 번째, 와인의 맛을 변질시키는 요인들. 네 번째, 추천하고 싶은 와인. 다섯 번째, Q&A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추천 서적은 와인에 관련된 서적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와인을 마시면서 읽었던 서적 중에 재밌었던 서적 4권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이 만화 힐링, 두 번째는 그림으로 배우는 대화형 최면, 세 번째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책 한 권 만들기, 네 번째는 무점포로 시작하는 타로카드 창업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하와이 만화 힐링은 지식살롱을 통해서 알게 된 서적인데요. 요즘 마음이 힘들거나 조금 어려울 때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서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으로 배우는 대화형 최면이라고 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부분 그림으로 이루어져서 읽기 편하고 좋았습니다. 세 번째, 서적은 어도비 인디자인이 아닌 다른 서적으로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부업으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받았던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타로 카드를 활용해서 무좀포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서적입니다. 두 번째, 혼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코로나 이전에도 혼술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소모임보다는 혼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바틀샵이나 대형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편의점에서도 와인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꽤 재미있었던 것이 이마트24라는 편의점에 최근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는 편의점 제품뿐만 아니라 칸 하나를 지정해서 양주 외에도 다양한 와인 전용잔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점점 와인을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인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꽤나 착하고 정보가 많다 보니 가성비 와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혼술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그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 외에도 편의점에서도 와인을 구매할 수 있고 판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세 번째로 와인의 맛을 변질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1번 코르크 오염, 2번 브레타노미세스, 브렛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번 햇빛 노출, 네 번째 환원취입니다. 코르크 오염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와인 중에 1%에서 최대 3%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총 2가지 원인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 있고 두 번째는 코르크를 염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향을 맡게 되면 매우 불쾌한 냄새와 곰팡이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곰팡이 향이 뭔가 막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퀴퀴한 지하실 냄새나 젖은 종이에서 나는 냄새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위에서 2가지 이유를 밝히긴 했지만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떤 박테리아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디켄터나 카라파주에 옮기는 것보다 구매했던 와인샵, 대형마트, 편의점에 가서 매니저님에게 혹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타노 미세스입니다. 편하게 브렛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연세가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시골을 좀 지방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문을 열면 그 고향의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렛 때문입니다. 땀에 젖은 양말 냄새, 푸세식 화장실 냄새, 그리고 저는 이거는 조금 공감하기 어렵지만 반창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브렛에 오염된 와인은 정말 먹기 힘든 상큼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것에 비해 약간의 브렛이 들어가게 되면 와인의 복합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것들을 걸러내고 필터 처리하는 방식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와이너리, 특히 프랑스에서는 유기농 혹은 내추럴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억지로 걸러내거나 필터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와인을 마셔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좋아하는 맥주에서는 이런 브렛을 일부러 받아들여서 만드는 맥주가 있는데요. 사우어 맥주 혹은 람빅 맥주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향이 위에서 말했던 약간 푸대식 냄새나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고요.
산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인은 어떤 와인을 구매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보관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햇빛 혹은 인공 조명 아래서 와인을 보관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와인의 화학적인 반응을 촉진시켜서 숙성을 더 빨리 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숙성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와인의 맛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을 변질시키는 속도를 더 빨리 만들고 와인을 상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을 서늘하고 시원한 것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세워서 보관하기보다는 대부분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나 이제 세워서 하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냉장고에는 보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는 다양한 음식, 과일, 이제 보관 중인 식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와인에 그 냄새가 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인셀러가 없다면 옷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불을 보관하는 속 안에 눕혀서 보관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환원치는 방귀 냄새 혹은 썩은 양파가 냄새가 주로 나는데요. 이것은 와인을 병입할 때 충분한 상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빈티지가 1년 미만인 와인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와인은 환불보다는 일단 먼저 집에 디캔더나 카라파주에 와인을 넣어서 세게 흔들거나 아니면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구리 동전을 넣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 불쾌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난 이걸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구매처에 가셔서 교환 혹은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원치는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어린 와인일수록 나기 때문에 바로 마시기보다는 디캔더가 없으면 와인잔에 브리딩을 최소 30분 정도 하시고 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르크 오염은 주로 박테리아 때문이고 브렛은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요인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인공 조명은 와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와인은 칠레 산타디그나에서 만든 쇼비뇽 블랑이랑 까베르네 쇼비뇽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와인은 산타디그나 까베르네 쇼비뇽과 산타디그나 쇼비뇽 블랑입니다. 둘 다 보시다시피 빈티지가 매우 어린 와인이기 때문에 바로 마시기보다는 코르크를 오픈하셔서 최소 10분, 최대 30분 정도 브리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와인에서 볼 수 없는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캡 와인은 사람들의 인식은 저가 와인이다, 싸구려 와인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와인도 있습니다. 호주의 토블랙 와이너리에서는 고가 와인도 스크류캡을 이용해서 와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안에 코르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너나 호일 커터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동하기 쉽고 눕히거나 뒤집어도 괜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피크닉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나는 무거운 짐 없이 좀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스크류가 된 와인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동안 템트와 베이스가 있는 일반 잔보다는 보시다시피 스테인리스 잔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불편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밑부분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 손의 온도가 와인에 영향을 대부분 미치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설거지하거나 보관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테인리스가 없는 일반적인 와인잔을 더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이번에 쇼비뇽 블랑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 보이시나요? 굉장히 밝은 노란색에 플로럴한 꽃향기와 포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꽃 냄새가 정말 좋아서 식욕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어린 와인이라서 그런지 아직은 산미가 더 도드라지고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비뇽 블랑은 와인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기 전 입안에 침을 돋아내기 위해서 많이 마시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입안에 약간 산미가 남는 것으로 보아서 피니쉬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침을 계속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맛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와인을 마시다 보면 끝맛에 약간의 흙냄새가 좀 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빈티지가 2년밖에 안 된 와인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한 1년 정도 혹은 금년도 겨울까지 조금 더 묵혀놓은 다음에 마시면 산미라든지 뻐글거림, 어린 맛이 조금 더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소개했던 까베르네 쇼비뇽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어두운 체리색을 띠고 있고요. 향은 좀 강한 편입니다.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 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약간 강한 알코올 냄새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맛이 좀 강렬한 편입니다. 일단 타닌도 아직까지는 좀 꺼끌거리는 편이고, 알코올 맛이 아직은 와인이 열리지 않아서 더 강하고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마시다 보면 이 혓바닥에 타닌의 까끌거림이 꽤 오래 남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정도 유리잔이나 디캔더 혹은 카라파주에 넣는 상태로 좀 브리딩을 한 후에 마시면은 맛이 조금 더 누그러지고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아까 소개했던 와인과 다르게 지금 마셔도 꽤 나쁘지 않은 시기고요.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좀 약간 향이 강한 카레를 먹을 때 굉장히 좀 맛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쇼비뇽 블랑이 제 입맛에는 좀 더 맞는 편이네요.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아직 미흡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스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마시는 와인 한 잔 어떠신가요? 이 칠레 산타 디그나에서 만든 와인을 마시면서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스트리밍을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